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국제학교 해고, 특히 국제학교에서 한국이 변한 2028학년도 대입 수시를 위해서 생계부를 만들 때 구조의 중요성, 더 이상은 정보보다는 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의 정확성을 갖고 아이의 학생의 판단력에 의해서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해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 시작점의 첫 번째가 뭐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이걸 통해 내가 실패한 경험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중요한 건 입학사항관들한테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한 질문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생계부 안에 국제학교에서 국내 대학으로 올 때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거치면서 생계부 안에 그것이 잘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져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성장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한데 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는 핵심은 뭐였냐?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권양교육의 교육은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각 분야에서 의대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어떤 학과가 됐던 생명공학과가 됐던 기계공학과가 됐던 분야에서 내가 니즈를 다른 타인의 니즈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먼저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창의성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국제학교에서 생계부를 만드는 구조들, 입학사관관들이 국제학교 학생들의 생계부를 볼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는지, 생계부에 대한 얘기, 또 그것에 대한 구조, 문장, 거기서 대한 논리적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죠. 자, 오늘도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서류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2026학년도 수시 특집 기사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 어떤 기사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전하는 말이지만 비단 이 메커니즘과 논리가 숭실대학교만에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고에서 혹은 우리가 국제학교에서 국내 대학, 의대나 최상위 대학을 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이런 부분들을 갖고 2년간, 3년간 생계부를 만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합격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잘 보고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종 서류평가 최대 비중 진로 역량, 세특 동아리 진로 활동이 핵심이다라고 지금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전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죠. 그 기사를. 숭실대 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평가 요소 중 진로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 뭐 이것은 비단 숭실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반영 비율이 50% 가장 높은 데다 지원자의 역량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숭실대의 평가 방향과 일치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이것을 정보가 아니라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진짜 핵심 대학의 입학 정보로 받아들이려면 판단을 통해서 지원자의 입체적 역량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국제학교 학생들이 국내 의대와 국내 서울대 등등 최상위 대학을 올 때 어떻게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진로 역량에 줄을 치셔야 돼요. 진로 역량 중에서도 핵심 세부 평가를 진로 탐색하는 노력이다. 지금 진로란 말이 계속 나오고 제가 저번 강에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결국 질문을 던지고 내 의미를 찾고 내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니즈를 읽는 능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에 대한 탐색입니다. 진로 탐색 노력은 지원자가 진로를 찾아가는 주도적 과정과 실행 노력을 살펴본다. 이때 진로는 지원한 전공 계열에 한정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다. 한 부류의 학생은 너무 그 프로젝트에만 꽂혀서 오는 학생이 있고 또 한 부류의 학생은 그 프로젝트를 제가 가리키는 것을 잘 따라가겠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학종의 대학에 붙기 위해서 생계부를 만드는 거죠. 2년 반, 3년 동안.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는 지원한 전공 계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 내 유사한 부분을 통해서 생명공학이라고 해도 생명공학의 유사한 부분들, 의학이라고 해도 의학의 유사한 부분들. 그래서 요즘의 대학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융합적인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의대에서도 공학적인 부분들을 가리키고 우리가 인문학에서도 이학적인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탐색을 통해서 내 전공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타인의 니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과정, 그것을 저희는 타인에 대한 니즈에 대한 생각들, 질문을 던지는 논리적 사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국제학교에서 국내 대학을 오게 한 생기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논리? 국내 대학 의학 구조에서, 의대 구조에서 학생들한테 원하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겨울에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학교, 우리 아이를 지금 국제학교에 보내지만 국내대 의대나 최상위 서울권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10학년 때부터 지금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2028학년도, 또 2030학년도, 2040학년도가 됐을 때 그 능력은 점점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입시에, 대한민국의 입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관련성이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몇 학년 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한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준비해야 할 거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 지금 기사에 대한 문장은 이것은 9학년 때, 10학년 때 중반까지 이루어져야 될 얘기입니다. 학생부 기록 중 진로 영역을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세특 동아리, 진로 활동이 뽑힌다. 절대평가로 되면서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들의 고교학점 문제에서 우리나라 일반고를 통한, 뭐 자사고를 통한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 자체 트렌드가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지금 더 피력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봉사를 해서, 봉사 시간을 누적하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진로 활동,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교과목을 통해서 비교과에 대한 본인의 능력들이 나와줘야 된다. 교내 진로 관련 활동에서 나타나는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목표 설정과, 자, 여기서 뭐가 또 보여야 되니까? 자기주도적 목표 설정. 그래서 예전처럼 아물아물 생계부를 뭐 누가 대신 만들어주거나 생계부 대전식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 많은 부분에 보면 외국 대학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서류를 누가 대신 해주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입시 올 때 서류를 누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누가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에 대한 것을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에 설정을 해야 되고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 결국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목표 설정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다양한 시력 노력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엿볼 수 있고 그 과정의 논리사고를 결국은 생계부는 글로서 표현되는 거죠. 입학사관관들이 우리 아이가 3년 동안에 대학,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글로서 나타나는 거죠. 글에는 그 아이의 논리적인 사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고의 과정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입학사관관들의 일이고 관점이고, 우리는 입학사원과 특히 의대를 보낼 때는 입학사원관들이 원하는 논리적인 사고가 아이가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생계부를 통해서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어떤 그 컨텐츠를 많이 걸어놓고 늘어만 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진로 역량에서 전공기열 적합성과 선택 과목의 이수 적절성,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전공기열 적합성의 경우 지원자가 지원 전공기열과 관련된 수업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했는가를 중심적으로 평가한다. 자,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입학사관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 10학년이 넘어서서 11학년, 12학년이 되면 메인 전공에 대한 진로 탐색에 대한 탐구 있는 연구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탐구 연구의 프로젝트의 테마는 어떻게 정하냐?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각 분야에서의 니즈를 판단해서 그걸 갖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서류 평가는 진로 역량 50%, 승실 역량 30%, 학업 역량 20%로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비단 숭실대학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면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결국은 대학별 고사가 더 강화가 된다는 것은 면접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MMI 면접을 보면 대학별 고사의 방향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MMI 면접은 최상위권 의대를 간 학생들이 보는 면접인데 이것이 결국은 의대뿐만이 아니고 2018학년도로 확대되면서 점점 흐름이 변하면서 일반 대학교, 일반 학과의 면접까지도 굉장히 MMI식의 고차원적인 논리력을 원하는 그런 면접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은 누가 해줘서 대신에 아이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학교 커리큘럼에서 IB나 AP에서 얻을 수 있는 논리력을 갖고 국내 생계부의 구조로 와서 10학년 때부터 대학을 가기 위한 생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학교, 인가대 학교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면접은 그냥 면접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생계부에 그것이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면접만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을 다 채우면서 면접을 재신문 면접에 녹여서 자기의 생각을 여기서 지금 면접의 핵심 이해는 자기 이해라고 돼 있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입학수상관이 하는 얘기예요. 서울권대학이. 서류 순위 낮더라도 면접으로 역전 누려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면접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3년 동안에 생계부에 기반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제시문에 녹여서 아이가 사고한 능력들을 면접의 생계부를 근거로 해서 대학에서 그 학생의 논리사고를 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학생의 논리적 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키워졌을 때 3년과 내 과정을 거쳐서 아이는 원하는 의대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논리력에 대해서 의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더 그동안 제가 가리켜서 의대 혹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을 갖고 제가 뽑아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25년, 26년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매년 학종 입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학사항관을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한국 입학사항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대학을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겨울에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뭐냐? 그 구조 안으로 우리 아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조 밖에 있으면 학생부 종합정은 3년을 준비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대학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국제학교 생기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의대의 핵심 명제는 뭐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을 뽑냐? 의학적 사고를 미리 연습하고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적 사고를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생계부 안에 그 구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입학사관관이 보는 관점 뭐냐? 이 학생이 생계부를 통해서 의학적 사고를 연습한 흔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부를 만들 때 그 점을 명시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입학사항관들이 생계부를 읽는 관점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계부에서 입학사항관들이 학생들의 생계부를 읽을 때 우리가 보는 내부 질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상조형을 좀 드릴게요. 이 학생은 의학적 문제 인식 방식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의학적 문제 인식 방법. 지금 좀 생소하시죠? 그냥 우리가 컨설턴트라고 얘기하고 각 대학의 각 국제학교에 국내 컨설턴트라고 대학 얘기를 하면 뭐 활동을 이렇게 해라. 또 우리 뭐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활동 전에 그리고 활동을 해도 어떤 근거에 따라서 로드맵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입학사항관, 국내 입학사항관이 보는 관점은 의대를 지금 어떤 명제로 했을 때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을 때 학생이 생기부가 잘 기획이 되고 잘 구조화돼서 대학을 간 학생 10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의학적 문제인식 방식을 이 학생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가예요. 이건 모든 이과, 문과도 사회과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내 논리와 근거로서,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는 프로젝트를, 타인의 니즈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근거와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학문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는 빨리빨리 결론을 내는 학생들을 우리가 의학적 사고 문제인식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대는
이 학생이 지금은 불확성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태도가 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확실성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인가를 봐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가 최선인 것 같아도, 그리고 의학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어떤 그 지식과 기술과 방법 중에서 지금 이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골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나은 시간이 있고 더 어떤 것이 발전이 되면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을 견딜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국내 입학사관관들이 의대에서 학생을 보는 어떤 논리적 구조, 의학적 문제 인식 방식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 내는 학생들, 하나로 단정 짓는 학생들의 어떤 구조를 보면 이 학생들은 면접에서도 그렇고 생기부에서도 그렇고 감점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환자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가? 제가 이건 마찬가지예요. 니즈를 갖고 들어가는가? 자기의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의술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니즈, 다른 타인의 니즈를 같이 공감하면서 하겠다. 지금 굉장히 고급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생계부를 만든다. 어떤 컨설턴트가 뭘 시켜서 프로젝트를 한다는 말 여러분들은 아시지? 정말 대학을 붙는 아이들은 왜 붙는지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르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금년이면은 이제 26년, 25년째가 돼요. 26년째가 되기 때문에 올해 2026년부터는 2025년도에 준비했던 외부 기관들하고의 사업을 많이 제가 해나갈 지금 방향성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제가 뭐 어떤 방향성을 어떤 뭐걸 많이 키워서 많은 학생들을 막 받는 걸 원하지 않고 저는 제가 딱 가리키는 학생들이 일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리키는 학생들 몇 명.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그때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어떤 전공에 대한 것이 다 닫히면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대중 강의를 통해서 제 어떤 그와 노하우를 이렇게 깊이 있게는 전달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대중 강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한테 모르는 것에 대한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제가 30년 차를 바라보면서 가는 권현 입학사관관 아카데미의 아이덴티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외부의 어떤 교육 기업과 같이 제가 많이 해서 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저한테 1대1로 케어받는 것처럼의 전문적인 케어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제 노하우가 밖으로 나가서 그 학생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금 정보도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생계부를 만들어 간다. 혹은 생기부 대체학습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정보는 제가 정말로 26년, 25년에 걸쳐서 저만이 알고 있는 정보지만 제가 공유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틀리면 결과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방향성,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온전히 구조적 판단을 잘못한 분들은 아이가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계부만 만들고 프로젝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 의식을 갖고 우리가 국내 대학을 갈 때 준비해야 되냐? 의학적 문제인식 방식을 갖고 있냐,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문서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를 만들어가면서 아이의 어빌리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논리적 구조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대학을 합격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국외대학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국내 대학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아이의 논리 구조 판단력을 보기 때문에 그리 입학사관관들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을 견디는 태도,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환자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을 이 학생이 있는가? 제가 현장에서 눈이 말씀드리고 가리키지만 요즘 학생들이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봉사를 통해서 기를 수 있지만 면접 수업, 이런 생계부 대체소식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논리 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런 공감 의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탈락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 언어나 워딩이나 생기부 내용을 보면 의사가 꿈이라 봉사했다. 나는 이걸 통해서 생명 존중을 느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건 탈락하는 1순위입니다. 이 의대 생계부를 갖고 갈 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의대 생계부도 설명하고
경영학과 생계부도 설명하고 그 어떤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의식 구조에 대한 걸 설명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식이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않으니까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데 하나하나 그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겨울에 우리 아이의 구조를, 대학이 원하는 구조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합격에서 가장 중요할 때 이렇게 생면 존중을 느꼈다거나 의사가 꿈이라 봉사했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합격할 수 없는 워딩입니다. 정말로 의학적 문제인식 방식을 갖고 공부한 아이들은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이 흔들릴 때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의대는 10명을 뽑지 않습니다. 그 우리 아이의 3년 동안의 판단의 흔적을 갖고 뽑는다는 거예요. 자, 의대 생계부의 핵심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이의 생계부나 생계부 대처식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구조로서 대학 국내 입시 구조의 만나를 보셔야 돼요.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예 고민한 흔적들이 생기부, 우리 국내로 치면 세특이고 우리 국제학과 생기부에도 이런 세특과 버금가는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그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냥 문장 워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의학적 구조, 사고, 의식을 3년에 거치면서 학종을 준비하면서 생기부를 만들면서 우리가 거치면서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연교육이 지금껏 가르쳤던 학생들, 우리 제자들의 의대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사고를 보면 의대는 근거 중심 의학의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뭐냐? EBM 사고예요. EBM 사고라는 건 근거 중심 의학의 사고론을 이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MMI 면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의 사고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를 던질 때도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걸 통해서 기존의 설명이 충분한지를 봐요. 근데 이것을 갖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AP면 AP, IB면 IB라는 교과 과정 속에서 국내에 맞게 교과 과정의 학습 내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탐색합니다. 이 탐색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의 탐색력은 아이의 흥미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싫은데 억지로 의사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무리 정직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아이라고 해도 이 탐색의 과정에서 재미도, 재미도와 어떤 그 열정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생기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아이의 생각도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의 의지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가 의사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의사가 돼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피본 한계와 통제에 대한 변수 문제와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의식을 가리켜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결론들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그 결론들 앞으로의 연결 고리를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과적인 구조의 어떤 구조 의식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는 확신에 찬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보다는 이걸 통해서 보류하고 조심스럽게 케어풀하게 이걸 통해서 더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구조의식을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질문들을 할 때 질문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명실이 잘 그 구조적인 학습이 돼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서 많이 보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면 이 병은 왜 위험한가? 이 치료법은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들을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조금 훈련이 돼 있는 학생들은 입학사관관들이 반응할 정도의 훈련이 돼 있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환자군에게는 효과가 감소하는가?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대체 치료가 더 적절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조금 훈련된 학생이 나오는 훈련과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 혹은 훈련을 했다고 해도 잘못된 훈련이 돼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의 어떤 그 볼륨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잘못 던진다, 질문을 잘 던진다는 결국 생기부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논리적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연구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의대가, 입학사관관들이 진짜 보는 기준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 어떤 그 대부분의 공통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를 가진 학생들을 보면 연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국제학교의 연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입학사관관들은 그 주제, 연구 프로젝트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 이걸 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겨울에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연구는 환자의 안전 혹은 어떤 관점이 고려된 연구인가를 먼저 봐요. 이것이 뭐냐? 처음 체크를 할 때 입학사관관들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력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의학적인 훈련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환자 안전 관점이 고려됐는가를 먼저 봐요. 그래서 내 의도대로 그냥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도 어떻게 어떤 타인의 니즈에 따라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결과를 과장하지 않았는가?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의미를 구분하는가?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은 나와 있던 자료들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아까 입학사정관이 말했던 것에서 자기의 이해와 면접을 통해서 내가 더 갖고 있는 생기부보다 많은 걸 증폭시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 통계적 의미라는 것은 갖고 있었던 나왔던 자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상적 의미는 내가 실험을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 관점을 갖고 내가 한 결론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상적 의미는 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의미는 통계적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통계로 잡아서 내 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가면은 한 11학년까지 왔을 때, 중후반까지 왔을 때 이런 능력이 갖춰지는 거죠. 이 결과를 바로 적용하면 위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 연구에 도취돼서 우리가 이제 해외고에서 카이스트 간다는 특기자 전형 가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결과를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약간 그 잘못 수정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도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에 상을 타니까 그렇게 어떤 사회가 그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결과가 아무리 좋지만 이 결과가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결과를 바로 적용했을 때 위험하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의대를 준비하는 의학적 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대학을 합격하기에 필요한 워딩과 그 워딩 안에 우리 학생들이 갖춰져야 되는 3년 안에 사고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표현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런 표현들 지금 보세요. 그 생기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표현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지도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었다. 효과가 입증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의대에서 뽑는 학생들은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의사적인 사고 훈령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뭘 보냐? 뭐 5성급 논문을 쓴 학생을 보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기반의 사고 루프가 잘 근거의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성장이 돼 있는가 그 학생들을 뽑아서 가리키길 원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워딩을 볼게요. 표본 크기 한계로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했다. 임상 적용 전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대는 굉장히 앞으로의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조심스럽게 발전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원해요. 단시간에 어떤 프로젝트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있냐 생각하는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저희 권영교육은 그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은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아, 저기는 가면은 뭔가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의식과 인식의 확장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드렸습니다. 의식과 인식의 확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절대 의대는 1년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계부를 만들어 국제학교에서도 국내 학교 의대를 올려면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고 서울권 대학을 올려면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고 해외고에서도 생계부 대처식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아예 인식과 의식이 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식과 인식이라는 말에는 포커스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인식과 의식입니다. 왜? 2028학년도 이후에 계속 심화되는 게 뭐냐? 대학별 교사의 확장이고, 이 확장은 어떤 거의 확장이냐? 논리적인 구조의 생각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프로젝트도 해야 되지만, 그 프로젝트가 올바른 의식, 대학 입학상관이 원하는 의대면 의대, 이렇게 증거의학 기반의 의학적 의식, 의학적 사고 훈련이 돼 있는가? 그다음에 뭐 경영학과면 경영학과에 맞는 의식들이 있고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씩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것의 방향대로 논리 구조가 갖춰져야 되고 워딩이 돼야 되고 이것의 방향대로 생기부가 돼야 되고 이것의 구조대로 방향대로 이 아이가 재시문 면접에 자기의 생각들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관들이 학생을 선별하는 그것의 기준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구조와 기준은 명확합니다. 거기에 학생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냐는 첫 번째 뭘 통해서 생계부 구조의 워딩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논리 구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생기부의 치명적 결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 약간 영웅적인 거죠. 성과를 냈다. 의대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낸 학생을 뽑지 않아요. 그럼 분들 학생은 어떤 워딩을 쓰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팀에서, 우리에서 했던 이런 시스템에, 이런 산업에, 의료 환계, 내가 해보니까 의료 환계에 인식이 보였다는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학생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부를 봤을 때 윤리와 안전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학생들, 그런 언급이 없는 탐구를 하는 학생들은 뽑히지를 못해요. 생명 실험인가 데이터 분석 실험을 했을 때 윤리와 이런 윤리 사고 판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던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연구의 본 어떤 결론만큼이나 윤리와 안전에 대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우듯이 이 강의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구조적인 사고가 갖춰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기부에 나오고 그것이 면접으로 가서 우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다면 제시문에 녹여서 그럼 그 학생은 합격하는 겁니다. 물론 의대는 거기에 플러스 내신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제가 있죠. 그다음에 감정과 과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서 가슴이 아팠다거나 사명감을 느꼈다거나 이거보다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면서 이런 것에 고착돼 있는 학생들을 보면 이것을 많이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저는 아니까 의사가 의대 입학사관이 원하는 관점의 워딩과 판단 기준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미 어디선가 이런 거가 그 흔히 말하는 쪼가 묻어서 요나 학생들을 보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 백지 상태 9학년 때부터 정말로 의대를 가기 원하는 백지 상태의 학생이 오거나 열심히 가르치면 되죠. 아니면 한 번 실패했던 학생이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오더나 이게 둘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된 쪼가 있는 학생들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의대합격 생계부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대학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의대 생계부는 의학적 판단을 연습해온 기록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근거에 집착하고 이제 9학년, 10학년 가면서 아이가 그렇게 변해요. 결론을 유효할 줄 알고 윤리와 안전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학생. 이 학생은 입학상관이 이렇게 의대에서 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을 뽑습니다. 잘 키운 스펙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 훈련의 누적 기록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국제학교에서 국내 의대를 갈 수 있는 생계부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잘 키운 스펙의 나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생계부 안에 우리 아이의 의학적 판단 훈련의 누적에 대한 간호나 생각의 사고 흐름이나 고민의 과정들이 이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국제학교에서 국내대를 오기 위한 의대를 위한 어떤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자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영재 과고 이런 학생들의 생계부가 정말 의대를 갈 때 이런 학생들의 생계부가 의대를 갈 때 지금은 앞으로 2028학년 이후가 되면 수능을 봐도 생계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대학별 교사가 강화가 되잖아요. 이 내용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시나 정시 다 통용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의대 합격 생대부는 활동을 많이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찍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의대가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구조의 시작입니다. 저 선생님이 뭐 타인에 대한 어떤 니즈 얘기하고 또 저 권현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거 얘기하니까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026학년도 들어가면서 외부적인 어떤 강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많이 제가 이제 강연회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던져서 그걸 통해서 추론하게 만드는 어떤 그 강연을 통해서는 그냥 그것이 인식과 의식으로만 파악이 되는구나.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생기부의 이런 내기들과 이런 어떤 사고력과 더 중요한 건 생기부의 어떤 그 서류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키워지는 아이의 구조적인 사고력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정말 의대를 간 학생들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 학생들이 그렇다고 천재성을 갖고 천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의대 합격했던 학생, 제가 붙였던 학생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 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때문에 모든 학생들과 다 제가 지금 대화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걸어놓지 못해서 그렇지, 특히나 지금 저는 프라이빗하게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모든 그 학생들의 개인 정보와 학생들의 개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강의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제가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합격했을 때의 그 합격의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것도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 지금 그 지도를 매우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제가 세상에 지금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찍어서 올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은 빙상의 일각이고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가르치죠.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 의학적 판단을 해온 흔적이 그 학생들한테 연습한 흔적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저는 의식과 인식의 구조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MMI 면접을 통해서, 제시문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식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더 자세하게, 왜, 한 번 시간이 흐르면 그 학생들은 절대로 그 놓친 시간을 더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시간이 흐르면 그건 그냥 떨어지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잘못된 구조로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제 그 노하우를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의대가 원하는 학생의 사고 구조를 볼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 학생은 우리 생기부에다 통용되는 거니까 꺼내놓고 한번 보세요. 기준이 맞나? 문제를 감정이 아닌 근거로 바라보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킵하고 유보할 수 있는가? 결과보다는 과정의 위험한 한계를 먼저 인식하는 학생인가? 환자 가족사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 시선이 그려지고 보여지는가? 이 질문에 학생부 기록만으로 답이 되는 학생이고, 그 기록이 결국은 면접까지 가서 의대 최종 합격을 결정짓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가르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근거를 찾는 능력이죠. 이 근거를 찾는 능력은 AP나 IB가 됐던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제학교 커리큘럼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이것을 국내 학교에 맞게 프로젝트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니즈는 본인이 저의 수업을 들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도 물론 제가 지도를 하면서 같이 도와서 같이 가긴 하지만 주도권은 우리 학생이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르쳐야 구조적인 논리 구조가 형성이 돼서 그걸 갖고 대학이 면접까지 가서 최종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학을 합격하는 우리 학생들을 하고 잘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이제 교육회사, 다른 어떤 온라인 교육회사와 같이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아주 프라이빗하게 가르쳤던 학생들은 공개를 못하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대중적 강의를 해서 의대를 붙은 학생들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안에. 그럼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겠죠. 권역교육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너가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을 합격하기 정도까지 3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한테 생기는 공통적인 능력이에요.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입시를 해 나가면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입시의 어떤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안불안한 순간들도 있고 마음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고 아이들인데 이제 해봤자 16, 17, 18, 19 이렇게 20살까지 정도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능력들이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고비가 있고 다 관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힘듦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범하게 넘겨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바라보는 건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맞고 이 구조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최종적인 그 숲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은 하나가 안 될 뿐이다. 이걸 참고 넘기면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조를 이 학생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힘들 때 이거를 잘해서 넘깁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지 못한 학생들은 하나만 보여요. 그것만.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도 그거 하나만 하겠다고 해요. 그것만 보이니까.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항관들이 어떤 구조로서 아이를 뽑는가를 이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혹은 내가 가르쳐도 이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은 대학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 학종을 통해서 뭐 이과도, 예서에도 그렇고 명문 경영학과도 그렇고 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대범하면서 느긋한 그런 어떤 면모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윤리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가, 책임의 범위, 적용의 위험성, 이것이 입학사항관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부에 그려지고 보여지는 걸 보는 거고,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이 학생은 의학적인 논리 구조가 훈련된 학생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면접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이 입학사항관들이 서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픽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걸 다 뭐 일일이 그 학생의 3년 동안의 기록들을 어떻게 봅니까? 문장을 갖고 학생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찾아서 면접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면접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3강 제가 이어서 이제 하는 강의에서 말씀드리면 의대생기부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가? 의대생기부의 올바른 합격하는 구조는 이야기가 아니라 훈련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사를 얘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서사는 권현 선생의 서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훈련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생계부는 감정적인 스토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대생계부는 다음과 같은 반복 구조를 원해요. 질문이 점점 정교해지고 근거에 집착하는 성향이 보이면서 결론을 쉽게 내리기 위하지 않고 그 내릴 수 있는 결론의 어떤 그 한계 안에서 윤리와 안전과 한계를 먼저 말하고 그 안에서 본인의 태도가 의학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태도가 보이는가 그것이 반복적으로 사정관에게 보이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입학사원관들은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뽑습니다. 내신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 내신 속에서 어떤 학생을 픽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 활동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에 대한 질문을 정제하고 표현력을 바꾸고 판단의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 9학년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기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고 생기부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부에 올바르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대를 갈 때 생기부의 구조고 이것은 비단 국제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구조를 알고 준비를 해야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박사장관이 원하는 의대 생기부는 잘 준비된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보다 의학적 사고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 문서를 재구조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 EBM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운영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기부, 의대 생기부가 우리가 어떤 구조를 더 정확하게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입학사항관들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순간을 팩트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것이 구조화가 더 정확히 떠오르려면 이것이 성장의 과정으로 입학사항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입학사항관들이 원하는
우리가 국제학교 생계부에서 의대에서 원하는 성장의 어떤 연결고리는 무엇인가를 구조적 관점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공유 중지하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건 이 겨울에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이 대학에서 원하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문장들과 언어가 사고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다 해주고 그걸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그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의대에서 원하는 구조력인 사고력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게 진짜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입시는 그렇게 아이가 하지 않아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다는 건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구조적인 논리력을 갖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저 좋은 말씀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